할게요. 2022년 4월 14일 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지도 발음이 이상했네요. 기금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요것은 무슨 얘기냐면 30인 이하만 가능한데 너희가 각각 운영하면 너희가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중소기업 퇴직연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노사 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과 공단이 운영해 줄게.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래는 그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각각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30인 이하인 경우만 우리가 운영해 줄게 라는 뜻입니다. 전문기관이 운영하니까 우리가 조금 너희보다는 운영을 잘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30인 이하만 가능해요.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요. 확정 DB형 퇴직연금이 운영체계가 개편이 됐는데요. 300명 이상의 이제 기업에서는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됐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300인 이상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막 큰 위탁사 같은 경우는 해당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적립금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는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해.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자, 퇴직연금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우리한테 막 썩 중요하진 않아요. 자, 요게 조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는요, 이렇게 최소 적립하건 미적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우리 그 퇴직금 뭐 DB형이나 DC형인데 미적립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아파트는 망하지 않는 한 이런 일 없잖아요. 일반 회사 때문에 요거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최소 부족분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면은 1년 이내에 이걸 해소를 해야 돼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안 하면 여러분 과태료 있어요. 이게 2023년까지는 없는데 2024년부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퇴직금도 IRP에다 줘야 된다는 게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전에 일반 퇴직금 제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반 퇴직금 제도는 우리 어떻게 주죠? 여러분 어디다 줘요? 써보세요. 이거 어디다 줘요, 우리? 그냥 그분 개인 통장에다 지급하잖아요. 그죠? 우리 김말동 씨면 김말동 씨 퇴직연금에다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래요? 어디다 주래요, 여러분? IRP에 주래요. IRP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DB형, DC형 이런 얘기했죠?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요 DC형하고 차이는 뭐예요? DC형은 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돈은 누가 여기다 넣어주죠? 회사에다 넣어주잖아요. IRP라는 거는 내가 넣고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연금이에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할게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이 있는데요. 요거는 현행 퇴직연금 사업자 이외에 전문기관으로 확대해야 되고 전문 교육기관은 1명 이상의 전문 강사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 IRP 개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이거는 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IRP 개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대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직원에게 반장님, 제가 반장님한테 돈을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장님 개인 통장으로 그냥 지급할 수는 없고요. 반장님이 은행에 가셔서 IRP라는 퇴직연금 통장을 개인 퇴직연금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이 통장에다 제가 돈을 넣어드릴 겁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IRP 개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 징수하나요? 세금을 떼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세금은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IRP 통장으로 간다고 해서 이분이
바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연금 통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하거나 나중에 연금이 개시됐을 때 그때 퇴직 소득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RP 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IRP 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꼭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리 퇴직연금을 만들어 놓을게요 하고 만들어서 내 개인도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요거 운영하고 있어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중간 정산을, 근데 왜 여러분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맞히시는 분 천재.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중간관리비 정산으로 안 넣어도 돼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는 분 맞추시는 분께 볼펜 쏩니다.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가야 돼요. 어차피 쓸 돈, 긴급자금 다 맞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제가 한참 맞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거가 모두 어떤 거예요? 돈을 당장 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간 정산을 할 때에는 중간 정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부터 시장님 제가 볼판 드리겠습니다. 자,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는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부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55세 이후에 퇴직하신 분들, 왜냐하면 55세부터 연금이 개시가 되거든요.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망으로 인해서 당연퇴직, 돌아가셨는데 연금 쓸 일 없겠죠?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자, 가입자가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줘야겠죠.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야 이거 같습니다. 국가에서 그건 네 사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요거는 그거에 대한 그 퇴직연금 급여보장법에 나왔다. 2021년 4월 13일 날 했기 때문에 1년 뒤인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앞에다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일반 퇴직금이나 DB형일 경우에는 퇴직충당금이 별도로 통장이 있고 IRP 통장으로 이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퇴직금을 부과할 때는 퇴직금 대 퇴직충당금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돈을 재해금에서 퇴직충당금으로 이체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비용의 발생. 자, 그리고 나서 지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퇴직충당금으로 우리가 퇴직충당금으로 모아놨으니까 퇴직충당금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걔는 돈은 내가 모아놓은 퇴직금 예치금에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를 빼는 겁니다. IRP 통장으로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뗀 겁니다. 원천징수한 겁니다. 그러면
퇴직 충당금 통장이 별도로 있고 IRP 통장으로 이체를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퇴직금을 부과할 때는 퇴직금 대 퇴직 충당금으로 부과를 하고 퇴직금 예치금 재금에서 퇴직금 예치금으로 대체하고요. 돈을 모두 10,000원. 아까는 우리가 9,000원만 줬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10,000원 모두 줘야 된다. 왜 10,000원 모두 줘야 될까요, 여러분? 왜 10,000원 모두 줘야 될까요? 세금을 떼지 않고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때 신고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퇴직소득 신고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퇴직소득 신고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고는 합니다. 다만 돈이 안 나올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DC형으로 할 때는 어떨까요? DC형은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퇴직금을 부과할 때만 비용인 퇴직금 대 재금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심플이죠, 심플.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대체나 별도의 지급 시 회계 처리가 없고 충당하지 않고 바로 비용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퇴직금 신고의 의무, 원천징수 신고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있어요? 원천징수 이거 신고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퇴직연금자에게 있습니다. 네, 운영자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퇴직연금을 하면은요, 뭐 이득이 있나요? 물어보시죠.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15만 원, 급여 5,500만 원 초과는 92만 원, 연간 72만 원까지 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로 그러면 일반 퇴직금에서 혹은 DBDC형에서 IRP로 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IRP 계좌에서 운영할 때는 과세 이연 되어 재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과세 이연 겁나 어렵네요. 무슨 말입니까? 과세 이연이라는 거는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를 얘기하고요. 이연 퇴직 소득세라는 거는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 비율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거둘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말합니다. 말은 어렵죠? 한꺼번에 우리가 퇴직금 발생했을 때 딱 줘버리면 당연히 원천세랑 우리 소득세 떼어야 되잖아요. 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를 IRP로 넣으면 얘는 실제로 돈을 주는 얘를 이 사람한테 주지만 당장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쓸 때 아니면 연금으로 조금씩 받을 때 그때 세금을 떼겠다. 통상 한 번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액도 크고 지급받는 일시에 과세되는 데 비해 연금 형태로 받아 이연 퇴직 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금액이 분할되고 세금을 내는 시점에 연금을 받는 시점이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퇴직소득세가 30% 정도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하는 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퇴직금 이전과 원천징수 교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면서 퇴직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했을 때 과세 이연 IRP를 취급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거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저한테. 근데 판도라님 이게 얼마나 수많은 데가 있는데 내가 그 사업장이 어디다 이분이 가입한 줄 알고 내가 이분 거기다 연락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통장 우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 개인 IRP 통장 우리 받아야 돼요? 안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받으면 이 사람이 어디다가 요청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은행에다 했는지 국민은행에 했는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알아서 그분한테 연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요거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 기한인데요. 매번 제출할 수도 있고 3월 10일 날 한꺼번에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증 영수증이고요.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IRP로 할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연 퇴직소득 계산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 여기 신고 대상 세액은 퇴직금 발생 금액 쓰시면 되고요. 연금 계좌 취급자는 그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IRP 계좌, 입금일은 퇴직금 지급일, 계좌 입금 금액은 연금 계좌 입금 계좌 번호,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이연 퇴직소득세에다가 쓰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요.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요. 반기인 경우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월별로 신고할 때는 이때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IRP로 지급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만 세전으로 계좌에 보내주기 때문에 이연퇴직소득세로 추후 연금을 일시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면 그때 세금 내는 거예요. 자, 퇴직소득세 중에 A21에는 DC형으로 나머지 일반 퇴직금은 A22로 하고요. 발생금액, 퇴직금 지급액을 기재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영원으로 기재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퇴직소득 A22 요거는 퇴직금, 우리 일반 퇴직금에서 IRP로 줄 때예요. 일반 퇴직금에서 IRP로 지급할 때입니다. 요때는 인원, 발생금액, 세전금액 쓰시고요. 원천징수금액 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세 영원으로 기재한다. 영원으로 기재한다. 자, 일반 퇴직금도 IRP로 지급해야 하나요? 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IRP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외 사유도 있나요? 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하는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지급 방법은 뭔가요? 개인이 퇴직금,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 계좌를 개설해서 기한 내에 퇴직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IRP 통장은 만기 전까지는 해지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필요한 경우 해지해요. 퇴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IRP 통장으로 주면 좋은 점이 있나요? 네, 과세 이연되어 재투자 가능하고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시보다 퇴직소득세 3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통장 개설은 어디에 하는 게 좋은가요? 현재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DB형이나 DC형 은행으로 만들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로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과태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퇴직금을 IRP로 지급을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슨 과태료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노동부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IRP로 지급하세요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게 제가 강의한 에듀파에서 강의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실 분 혹시 없으실까요?